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양형 자료라는 거에 대해서 이게 무엇인지 많이 좀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 유튜브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짧게 한번 그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죄를 지었을 때 유죄냐 무죄냐를 다투는 유무죄 다툼이 있어요. 이때는 우리가 공소사실 혹은 어떤 혐의 사실을 인정하느냐 부인하느냐를 가지고 억울합니다. 저는 결백해요. 하면서 증인도 부르고요. 피고인 신문이라고 해서 그 본인도 신문을 하고요. 법정에서 막 다툼이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나 잘못했으니까 그대로 잡혀가나요? 이렇게 깜빵 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정상참작을 주장하면서 형량을 조금 깎아주세요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 법에는 법정형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사기죄 같은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혹은 공문서 위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그리고 사문서를 위조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져요. 이런 것들이 법정형인데요. 이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했을 때 무조건 5년이 나오는 게 아니라요. 이제 판사님이 6개월에서 5년 사이 혹은 집행유예를 포함해서 다양한 기준들 중에서 이 사람에게 해당되는 구체적인 사안에 맞게 형을 선고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 선고형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내가 음주운전을 해서 혹은 사람과 부딪혀서 교통사고를 냈을 때 그 죄 자체는 바꿀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죄 안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것은 이 법정형을 낮춰달라는 게 아니라 선고형을 낮춰달라는 거예요. 이 선고형을 낮추려면 판사님들의 어떤 채점 기준표를 이해해야 돼요. 저희가 시험을 볼 때 채점 기준표가 있는 것처럼 판사님들도 일종의 기준표를 가지고 있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판사님들의 재량이 넓지가 않고요. 판사님들의 재량이 크지가 않아요. 판사님들도 공무원이셔가지고 일종의 기준표가 있고요. 그 표 안에서 선고형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판사님의 기준표가 되는 양형의 기준에 맞춰서 자료들을 제출하고 제가 거기에 해당하니 가산점을 주세요. 혹은 제가 거기에 해당하니 저를 좀 깎아주세요 라고 하는 거겠죠. 양형 자료라고 하는 것은 그 양형 사유에 해당하는 형량을 정하는 것이 양형인데요. 이 형량을 정할 때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건데 저희는 당연히 감경을 원하겠죠. 검사님은 가중할 사유를 찾으시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감경이 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깎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반성문이 대표적인 양형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진지한 반성을 하였는가? 라는 것이 양형 사유 중에 하나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반성문을 낸다고 무조건 깎이는 건 아니지만 내보는 거죠. 왜냐면 여러 가지 양형 사유 중에 하나니까요. 양형 사유라는 것은 양형의 기준이 되는 다양한 사유 중에 하나인데요. 대표적인 건 반성문이 있겠고 주변 지인분들 혹은 가족분들의 탄원서,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서, 그리고 피해자에게 어떤 손해를 배상하였는지,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그런 보험 처리가 되었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심리상담 혹은 내가 교육 등을 받고 있다. 그래서 정말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본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정신과나 심리상담을 받고 그 결과를 내기도 하고요. 교육 이수증도 많이들 내고 계세요. 이런 부분들은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깎이는 건 아니지만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라는 어떤 재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증빙 자료로 쓰이는 거죠. 우리 수사기관에 가면 말은 믿지 않아요. 모든 건 증거로 말하고요. 양형 자료 역시 유무죄를 다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객관적인 것이 있어야 비로소 판사님,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이는 양형 자료들을 잘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가지고 온 건 이제 양형위원회에서 낸 2023년 양형 기준이에요. 인터넷에도 양형 기준 이렇게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저는 책으로 좀 가지고 있는 게 사건을 하다 보면 이 책을 좀 참고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책에 한번 보시면 요즘 또 한문철 TV, 한문철 변호사님 많이 보시잖아요. 거기서 보면 좀 되게 멋있어하고 다들 좋아하는 포인트가 형량 예측을 딱 해주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당연히 한문철 변호사님께서 너무너무 많은 경험을 통해서 데이터를 갖고 계신 건데 이런 양형 기준들이 그러니까 잘 습득이 되어 있으셔서 이 정도 상황에서 판사님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예측을 잘 해주시는 거죠. 그 판사님들의 채점 기준표가 공개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양형위원회에서 낸 양형 기준이라는 거고요. 교통사고를 한번 대표적인 예시로 봐볼게요. 일반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감경 요소와 가중 요소가 있는데 가중 요소는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하면 더 가중 처벌할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 범행 후 증거를 은폐하는 시도가 있었다. 그런 경우에는 가중해서 처벌해야겠죠. 감경 요소 같은 경우는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이럴 때는 예를 들어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였다고 한다면 횡단보도보다는 조금 감경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있고 또한 일반 양형 인자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이게 반성문이에요.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그렇게 해야 또 피해자한테 보상이 잘 되니까요. 상당한 피해 회복, 이거 합의했는가 혹은 공탁을 했는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형사사건에 휘말리면 가장 먼저 모두가 물어보는 질문은 전과 있으세요? 그만큼 너무 많은 피고인들이 그리고 피의자들이 전과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전과가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이 됩니다. 우리가 전과가 없다고 이제 그것만 내세울 수는 없으니까 반성문도 쓰고 주변 사람들 탄원서도 쓰고 교육도 받고 치료도 받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 그래서 음주운전 사고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건 차를 파십니다. 차를 팔고 보험을 빼버려요.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 판사님은 말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좀 강력한 것들을 우리가 양형 요소로서 내고 이거의 어필 포인트는 판사님을 설득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고요.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 정말 반성을 하고 있다.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그 결과는 결국 피해자의 합의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똑같은 자백 사건, 똑같이 유죄를 인정하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또 이 선고형에서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고요. 이게 누구는 실형을 살고 누구는 벌금형에서 끝나는 차이가 되는 거예요. 좋은 양형 자료는 무엇이냐면 결국은 좀 진실되어 보여야 돼요. 그리고 좀 객관적이어야겠죠. 법정 가보면 뭐 5분에 한 명씩 울고 있어요. 다 잘못했다고 하고 판사님한테 다시는 안 그럴 거라고 모두가 그래요. 판사님은 이걸 평생 보신 분이잖아요. 이분들한테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결국은 일관되어야 되고요. 진실성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노력을 했다는 걸 객관적으로 보여줘야 되겠죠. 양형 자료를 준비할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좋죠. 그렇지만 이제 내가 자백하는데 이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좀 비싸거나 좀 힘들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좋은 점은 샘플이 있어요, 변호사들은.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이해와 판검사님들이 이걸 어떻게 볼지 알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방향성 그리고 첨삭 같은 거를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양형 자료들을 모아서 변호사가 변호인 의견서라는 걸 씁니다. 저희 얼마 전에 있었던 재판에 이제 변호인 의견서 중에 본문만 좀 가져왔는데요. 우리는 인정하는 사건이지만 뭐 피해자도 없고 후보인이 이렇게 지극히 반성을 하고 있는 태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증거 자료랑 같이 이제 첨부를 해서 이런 변호인 의견서를 썼어요. 이만큼의 자료가 붙어서 들어갔는데 그게 바로 저희가 말하는 양형 자료죠. 반성문, 탄원서, 그 다음에 관련해서 교육 이수한 내역, 그리고 치료받은 내역. 그리고 이 사건은 음주운전이어가지고 차 판 내역, 음주운전 이후에 차를 처분했고 보험도 빼서 다시는 하지 않겠다. 그리고 향후 새로운 직업을 가지고 차를 운전하지 않고 살겠다라는 부분들을 좀 되게 자세하게 어필했고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판사님한테 다시는 해당 범죄, 음주운전의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말뿐만이 아니라 어떤 이런 입증 자료를 통해서 이제 입증을 한 거죠. 그래서 결론은 변호인을 통해서 이제 양형 자료를 준비하면 효율적이고 더 효과적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차피 자백이고 이 사건이 벌금이 그렇게 크지 않은 사건 혹은 초범이고 모든 걸 인정했고 합의도 돼서 이게 꼭 몇백만 원을 쓰면서 막 수천만 원을 쓰면서 변호사를 쓰기 좀 고민된다 라고 하실 때는 양형 자료들만을 좀 잘 정리를 해서 본인이 이제 잘 엮어서 제출을 해도 충분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초범이신 분들 혹은 뭐 이미 피해자와의 합의가 됐거나 조금 범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그런 경우에는 꼭 변호사를 쓴다기보다 다양한 이제 양형 자료들을 좀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좀 양형 자료들에 대한 좀 연구를 하셔서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잘 예쁘게 정리해서 내시는 게 판사님으로 하여금 읽기 좋고 선처하기 좀 좋은 근거 자료들을 드리는 것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많이들 질문해 주셨던 양형 기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런 걸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살다 보면 어느 날 한 번쯤 친구가 탄원서를 써달라고 하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것이 양형 자료가 되기 때문에 열심히 써주면 친구가 평생 기억할 거예요. 그리고 양형 기준이라는 거 뭐 신문이나 뉴스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올 텐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알면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의 법률 지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궁금한 또 법률 개념이라던가 궁금했던 뭐 질문, 법과 관련된 질문 남겨주시면 또 에듀윌 출신 강사가 나름대로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